사람들은 에곤 실레의 그림을 괴상하고 불안하다고 합니다. 에로틱하고 외설적이라고도 합니다. 에곤 실레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은밀한 관능적 욕망에 집중했습니다. 공포와 불안에 사로잡힌 인간의 육체를 왜곡되고 뒤틀린 형상으로 거칠게 표현합니다. 어린 시절의 실레, 부끄러움이 많고 말수가 적었으며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기 어려웠다고 하지요. 후에 미술 아카데미에서도 뛰어난 재능은 인정받았지만 보수적인 교수들과 갈등이 생겨나고 실레 스스로 아카데미를 떠나게 됩니다. 1907년 운명적인 만남이에요. 실레는 클림트를 찾아갑니다. 당시 명성을 날리던 예술가 클림트는 18살의 젊은 화가 실레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요. 실레의 그림을 구입하고 모델을 추선해주면서 어린 화가의 멘토가 되어준 것입니다. 에곤 실레는 감동합니다. 실레는 클림트를 통해서 자유로워집니다. 실레의 작품 역량을 인정한 클림트는 전시회에 실레의 그림을 추천합니다. 이 시기 실레는 에드바르트 뭉크, 빈센트 반 고흐와 같은 훌륭한 화가들의 작품을 접하게 되고요. 수많은 전시회에 참여를 하지요. 에곤 실레는 클림트가 주축으로 시작된 비엔나 분리파 운동의 중요한 멤버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본질적인 인간의 형상과 섹슈얼리티의 탐구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에곤 실레 작품의 근간이 되는 테마지요. 실레의 초기 작품에서는 클림트의 영향이 강하게 보입니다. 우아하고 장식적인 아르누보의 취향도 보입니다. 클림트 그림의 모방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실레는 빠르게 자신만의 독자적인 스타일을 만들면서 급진적인 표현주의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하지요. 1911년 비엔나, 21살의 에곤 실레는 17살의 발리 노이지를 만나면서 두 사람은 동거를 시작합니다. 실레의 애인 발리는 실레를 대표하는 여러 작품에서 선정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젊은 커플 실레와 발리, 남부 보헤미아에 있는 작은 도시 쿠르마우에서 자유분방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요, 마을의 어린 10대 소녀들을 모델로 불러서 그림을 그리지요. 이런 생활이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쫓겨납니다. 에곤 실레와 발리는 자유로운 영혼들이었습니다. 실레와 발리는 비엔나 서쪽의 노이랭바흐에서 새 작업실을 마련하죠. 그림을 그리는 실레의 작업실이 어느 순간 불량 청소년들의 문란한 아지트가 돼버립니다. 10대의 어린 소녀들을 불러서 그림 작업을 했어요. 에곤 실레가 그리는 누드 작업은 계속됐습니다. 빈약한 몸, 병들어 보이는 피부의 컬러, 왜곡되고 뒤틀린 육체, 그리고 강렬한 섹슈얼리티. 실레를 상징하는 결정적인 스타일이 만들어집니다. 실레가 그려내는 소녀들의 누드 드로잉은 솔직하고 적나라하지요. 섹슈얼리티에 대한 실레의 집착은 마치 종교적 열정과도 같았어요. 이렇게 실레는 또 작업실 근처 마을 사람들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실레가 마을의 10대 소녀들을 유혹해서 모델로 고용했다고 주장합니다. 1912년 실레는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체포가 되지요. 작업실에 쳐들어온 경찰들의 눈에 실레가 그린 그림들은 포르노에 불과했습니다. 그림을 몰수당하지요. 수백 장의 그림이 몰수당했습니다. 재판을 받고요. 어린 소녀들을 데려다가 외설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죄목으로 24일 동안 투옥 생활을 합니다. 실레는 감방의 풍경을 그림으로 또 남겼습니다. 에곤 실레는 자신의 자화상에도 집중을 했지요. 실레 특유의 표정과 자세가 인상적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아닐까 의심되는 자기 표현들, 빈 공간을 배경으로 도드라져 보이는 앙상한 뼈, 고통스러운 몸, 고뇌하는 젊은 예술가의 모습이지요. 동시에 제도에 저항을 하는 청년의 모습도 느껴집니다. 그림마다 등장하는 특이한 손가락이 눈에 띄지요. 방어적 자세일까요? 마치 래퍼처럼 개성이 넘치는 손가락 사인,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모릅니다. 에곤 실레는 많은 풍경화도 남겼습니다. 긴장된 도시의 이면에 감추어진 작은 이야기를 찾아서 들려줍니다. 인체를 거칠게 표현할 때와는 다르게 아름다운 실내 풍경화는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914년 에곤 실레는 에디트 하름스를 만나게 됩니다. 개신교도의 중산층 집안의 여인 에디트. 실레는 에디트와 결혼을 약속합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발리와는 전혀 다른 얌전한 여인을 아내로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발리는요, 그 자리에서 실레를 떠나버립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지만 실레는 발리를 붙들고 결혼 후에도 계속 만나자고 했답니다. 1915년에 그린 죽음과 소녀, 삶과 죽음의 알레고리입니다. 에곤 실레는 떠나간 발리를 아프게 추억합니다. 사랑의 상실감, 공허한 표정과 영원히 떠나버린 몸뚱아리, 아내 에디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도 보이지요. 그림은 앞으로 맞이할 그들의 죽음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에곤 실레는 다시는 발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발리의 원래 직업이 간호사였지요. 1917년에 발리는 종군 간호사로 야전병원에서 일을 하던 중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에곤 실레는 결혼을 하고 3일 후에 군의 부름을 받고 전쟁 포로를 호소하는 일에 배치가 되지요. 그렇게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레에게 좋은 기회가 생깁니다. 군으로부터 능력 있는 화가로 인정받은 실레는 작품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 복무 기간 중에 베를린, 쭈리, 프라하에서 평단의 호평을 받으면서 성공적으로 전시회를 하게 되지요. 군 복무를 마치고 비엔나로 돌아온 실레가 1917년에 완성한 작품 포옹입니다. 1915년 에디트 하름스와 결혼한 이후에 실레의 그림은 다소 부드러워졌습니다. 구겨진 하얀색 시트에 한 쌍의 남녀가 뒤엉켜 있습니다. 남녀의 일체감,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는 여자의 자세가 실레의 멘토였던 클림트의 키스를 연상시킵니다. 그림 속 실레의 모습, 수척한 남자의 뒤틀어진 몸은 이전의 작업들에 비하면 꽤나 부드럽습니다. 실레의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서는 왠지 모르게 진한 인간애가 느껴집니다.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을 휩쓸어버린 스페인 독감은 참으로 끔찍했습니다. 1918년 클림트도 스페인 독감 후유증으로 사망했지요. 같은 해입니다. 임신 6개월이 된 슐레의 아내 에디트가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합니다. 아내와 뱃속의 아이를 잃고 슐레는 절망합니다. 그렇게 에디트가 떠나고 3일 후에 몸부림치며 슬퍼하던 슐레가 아내를 따라갑니다. 에곤 실레의 나이 28살이었어요. 에곤 실레의 가족,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그린 작품이죠. 곧 세상에 태어날 아기를 기다리면서 아빠가 된다는 기대감이 그림에 가득합니다. 담요를 두른 아이의 모델은 조카였다고 하지요. 남자의 왼손을 포함해서 그림은 아직 미완성인 듯합니다. 실레가 새롭게 발견하고 기대했던 희망, 나체로 묘사된 실레와 아내의 모습, 실레의 그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인물들의 행복한 표정, 에곤 실레의 슬픈 그림으로 남았습니다. 고독과 단절감, 인간의 실존을 둘러싼 고통의 이야기, 에곤 실레가 찾는 삶의 진실은 무엇인가? 실레는 성과 죽음에서 그 진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고자 했습니다. 여인을 모델로 한 누드의 그림들, 실레는 솔직하고 적나라하게 인간의 성적 욕망을 드러냅니다. 관능과 관음 사이에 에곤 실레가 있습니다.